이 극은 린다 아주머니가 태어나기 몇백 년 전의 일이야. 제인, 내가 지시하는 거야. 일레인이 말하면 이상하잖아. 죽어있는데. 제인이 이 난국을 해결했다. 위에 걸친 황금빛 덮개는 없었으나 노랗고 낡은 피아노 덮개가 대용품이 되었다. 백화파도 없었으나 줄기가 긴 파란 아이리스를 애는 맞잡은 손을 한쪽에 쥐어주었더니 효과가 한층 더 두드러졌다. 자, 이러면 됐어. 제이는 말했다. 우리는 애의 이마에 조용히 키스를 하는 거야. 그리고 다이애나는 언니 영원히 안녕이라고 말하는 거야. 그리고 루비는 안녕 아름다운 언니여라고 말하고 너희들 둘은 될 수 있는 대로 슬픈 표정을 짓지 않으면 안 돼. 응? 훨씬 좋아. 자, 배를 빌어. 작은 배는 오래 묵혀있던 말뚝위를 거칠게 부딪히며 앞으로 밀려나갔다. 작은 배가 흐름을 타고 다리를 향해 내려가자 다이애나 일행은 쏜살같이 달려 아래쪽으로 향했다. 여기서 세 소녀들은 각각 랜슬롯과 귀네비어 왕비와 아서 왕이 되어 백합 공주를 맞을 준비를 해야 했다. 잠시 동안 애는 표로하면서 형언할 수 없는 낭만적인 기분에 젖어 있었다. 하지만 다음 순간에 낭만적이라고는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사건이 일어났다. 작은 배의 밑바닥이 새기 시작한 것이었다. 아까 나루터에서 뾰족한 말뚝이 배바닥에 부딪혔을 때 바닥에 크게 금이 간 것이었다. 그 틈으로 물이 새어 들어왔다. 얘는 이런 이유는 알지 못했지만 자신이 위험에 빠졌다는 건 금세 알아차렸다. 이렇게 계속되면 아래쪽에 있는 땅에 도달하기 전에 작은 배는 가라앉을 것이 틀림없었다. 꼭 필요한 노는 나루터에 그대로 두고 왔다. 애는 작은 비명을 질렀으나 누구 귀에도 들리지 않았다. 입술마저 핏기가 가셨다. 그러니 침착성을 잃지는 않았다. 방법은 오직 한 가지뿐이었다. 정말 무서웠어요. 다음날 애는 앨런 부인에게 말했다. 작은 배가 다리 밑에 흘러 닿기 전이 얼마나 길게 생각되었는지 몰라요. 물은 자꾸만 차올라 왔어요. 정말 정성 들여 기도했어요. 그러나 눈은 감지 않았어요. 눈을 감는 것조차 두려웠으니까요. 하느님이 저를 살리는 데는 단 하나의 방법이 있었어요. 이 작은 배를 다리의 기둥이 있는 대로 몰고 가 제가 거기에 매달리는 방법뿐이라는 걸 알았어요. 다리 기둥은 오래된 나무 둥치로 되어 있어 옹이도 많고 울퉁불퉁하잖아요. 기도를 드릴 때도 눈을 뜨고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그저 제발 하느님이 배를 다리 기둥에 닿게 해주십시오. 나머지 일은 제가 하겠습니다라고 몇 번이고 기도를 드렸어요. 하느님이 마침내 저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작은 배가 갑자기 다리 기둥 하나에 꽝 부딪히는 순간 저는 스카프와 쇼를 어깨에 걸치고 툭 튀어나온 행운의 가지 위로 잽싸게 기어 올랐어요. 더 이상 올라가지도 못하고 내려가지도 못하고 그저 그 미끈미끈한 다리 기둥을 꼭 붙잡은 채 그대로 있어야만 했어요. 그 모양은 정말 보기 흉한 것이었을걸요. 그때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아니었어요. 물속의 무덤으로부터 도망치는 마당에 낭만을 온운하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으니까요. 저는 곧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그 후에는 한사코 다리 기둥을 끌어안고 있었어요. 누가 나타나 도와주기 전에는 물 없는 육지로 되돌아갈 수 없었으니까요. 작은 배는 다리 밑을 흘러가서 바로 지켜보고 있는 애누 눈앞에서 물 가운데로 가라앉고 말았다. 이미 아래쪽에서 기다리고 있던 루비 등 세 소녀는 작은 배가 없어지는 것을 보고 앤도 함께 가라앉았다고 생각했다. 세 소녀는 한동안 백지창처럼 하얘진 얼굴로 공포에 질려 꼼짝도 못하고 서 있었다.
그러다가 갑자기 찢어질 듯한 비명을 지르며 미친 듯이 큰 길 쪽으로 달려갔다. 불안한 발판 위에 필사적으로 매달려 있던 애는 황급히 뛰어가는 친구들의 모습을 보았다. 이제 곧 구원의 손길이 닿을 터였지만 자세가 너무도 불편했다. 겨우 몇 분밖에 지나지 않았지만 불행한 백합 공주에겐 1분이 1시간 같았다. 이윽고 팔과 손목이 아파 더 이상 버티지 못하겠다고 생각한 순간 길버트 브라이스가 앤드루스 씨의 낚싯배를 타고 다라 밑으로 노를 저어오는 것이 아닌가. 길버트가 깜짝 놀라 위를 쳐다보았다. 경멸에 찬 하얗고 작은 얼굴이 겁에 질려 눈이 동그래지긴 했어도 여전히 무시하는 듯한 눈으로 자신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길버트가 소리쳤다. 앤 셜리 도대체 어쩌다가 그곳에 있는 거야. 길버트는 대답도 기다리지 않고 기둥 가까이 배를 대고는 손을 내밀었다. 달리 방법이 없었다. 앤은 길버트 브라이스의 손을 붙들고 가다시피 배로 내려와서는 흙투성이 몰골에 잔뜩 화가 난 얼굴로 물이 뚝뚝 떨어지는 숄과 젖은 덮개를 안고 배의 끄트머리로 가앉았다. 이런 상황에서 체면을 차리기란 말도 못하게 어려운 일이었다. 어떻게 된 거야, 앤? 앤이 자신을 구해준 사람은 쳐다보지도 않은 채 쌀쌀맞게 대답했다. 우린 일레인 연극을 하고 있었어. 내가 배를 타고 캐머로까지 떠내려 가기로 했어. 그런데 배가 새는 바람에 다리 기둥에 매달리게 되었던 거야. 친구들이 도움을 청하려고 갔어. 미안하지만 나루터까지만 데려다 주겠니? 길버트는 상냥하게 나루터로 배를 저어갔다. 애는 길버트가 내미는 손은 본체 만체하고 몸도 가볍게 물가로 뛰어올랐다. 대단히 고마웠어. 애는 거만하게 말하고 떠나려고 했다. 그러나 길버트도 배에서 내리더니 앤의 팔을 붙잡으며 다급하게 말했다. 앤을 바라보는 길버트의 눈에는 뭔가를 호소하는 간절함이 깃들어 있었다. 이봐, 우리 사이좋게 지낼 수 없을까? 그때 내가 너 머리를 놀려댄 것은 정말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어. 너를 화나게 할 생각은 없었고 그저 장난으로 그랬던 거야. 더욱이 이미 오래전의 이야기가 아니니 지금은 너 머리를 꽤 예쁘다고 생각하고 있어. 정말 친구가 되고 싶어. 그 순간 애는 주저했다. 분노로 거만하게 굴면서도 애는 약간 수줍어했다. 열띤 표정을 담은 길버트의 연갈색 눈은 얼마나 멋지게 보이는가. 지금까지 없었던 묘한 기분을 느끼고 가슴이 울렁거렸다. 그러나 전에 화가 났던 때의 일이 생각나자 누그러진 결의도 다시 차갑게 굳어졌다. 아니, 나는 너와 친구가 될 수 없어. 되고 싶지도 않고. 애는 쌀쌀한 눈초리로 냉정하게 말을 던졌다. 좋아. 길버트는 무한으로 뺨을 붉히며 다시 작은 배에 올라탔다. 이제는 2번 다시 친구가 되어달라고 부탁하지 않겠어. 앤 셜리, 나도 너 같은 애랑 친구가 되고 싶지 않아. 길버트가 거칠게 노를 저어 저만치 가버리자 앤은 단풍나무 아래로 양치 식물들이 무성히 자란 길을 따라 언덕을 올라갔다. 고개를 힘껏 쳐들고 걷고 있었으나 어딘지 기묘한 후회되는 감정이 몰려들었다. 길버트에게 그렇게 말하지 말걸 하는 생각마저 들었다. 물론 길버트는 앤에게 끔찍한 모욕을 안겨주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앤은 차라리 주저앉아 울고 싶은 심정이었다. 겁에 질려 기둥에 꼭 매달려 있었던 탓에 기운이 하나도 없었다. 오솔길 중간에 앤은 미친 듯이 호수로 달려오는 제인과 다이애나를 만났다. 언덕 과수원 집에는 베리 부부가 모두 집을 비우고 없었다. 거기에 마침내 루비는 히스테리를 일으키기 때문에 루비를 버려두고 제인과 다이애나는 숲과 시내를 건너 초록 집으로 달려갔다. 하지만 그곳에도 아무도 없었다. 마릴라는 카모디에 가고 매튜는 뒷밭에서 건초를 만들고 있었던 것이다. 다이애나는 앤의 몸을 끌어안고 안도와
기쁨의 눈물을 쏟으며 숨을 헐떡거렸다. 우리는 내가 물에 빠져 죽은 줄 알고 우리가 널 죽인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했어. 우리가 일레인을 시켰잖아. 어떻게 빠져나왔니? 앤이 지친 목소리로 말했다. 다리 기둥에 기어 올라갔어. 길버트 브라이스가 앤드루스 아저씨네 배를 타고 오다가 모래까지 데려다 줬어. 마침내 숨을 고른 제인이 말했다. 어머나, 앤, 길버트가 구해주다니. 어쩜 너무 낭만적이다. 그럼 이제 길버트하고 말을 하겠네. 또다시 옛날 생각이 떠오른 앤이 발끈하며 말했다. 물론 말하지 않을 거야. 그리고 다시는 낭만적이니 뭐니 하는 소리는 말아줘. 너희들을 놀라게 한 건 정말 미안해, 다이애나. 너희 아버지의 배가 가라앉아 버렸으니 이제 다시는 연못에서 배를 못 타게 하실 것 같은 예감이 들어. 얘는 예감은 적중했다. 이날 오후의 사건을 알았을 때의 베리 씨와 커스버트 씨 집의 소라는 말이 아니었다. 마릴라는 신음하며 중얼거렸다. 대체 언제가 되어야 철이 들겠니, 앤? 이제 철이 들 거예요. 염려 마세요. 마릴라 아주머니. 앤 활짝 갠 마음으로 대답했다. 동쪽 방에서 마음 내키는 대로 울어. 신경도 이제 가라앉아. 여느 때처럼 활발해졌기 때문이다. 앤이 철이 들고 있다는 것을 지금 철이 들고 있다는 것이 지금은 훨씬 확실해졌어요. 그건 또 무슨 말이냐? 아주머니, 저 오늘 새로 아주 좋은 것을 배웠어요. 이 집에 온 뒤부터 실수만 거듭했는데 그때마다 저의 결점이 나아졌어요. 오늘의 실패는 제가 너무 낭만적이라는 단점을 고쳐주었어요. 에이버니에서 낭만을 찾으려고 해봤자 소용없다는 결론을 얻었어요. 탑이 있는 몇백 년 전의 캐멜롯이라면 몰라도 지금 시대에 낭만은 어울리지 않아요, 마릴라 아주머니. 마릴라가 긴가민가한 표정으로 말했다. 나도 제발 그랬으면 좋겠구나. 하지만 한쪽 구석에 말없이 앉아있던 매튜는 마릴라가 나가자 앤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중얼거리듯 속삭였다. 낭만을 완전히 버리지는 마라. 조금 정도라면 좋지 않겠니? 물론 지나치면 안 되지만 조금은 계속해야지. 앤, 조금은 말이야. 담배가게 성자. 오직 참 나만이 존재한다. 말하지는 사회에 널리 퍼져있는 행동 양식이자 도덕적인 윤리에 대해서는 토론하기를 원치 않는다. 대다수 사람들은 윤리의 문제에 대해 토론하도록 훈련을 받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깊고 상세하게 토론할 의향과 시간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말하지는 그러한 주제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었다. 물론 사회의 법을 따르고 다른 사람들을 고의로 해쳐서는 안 된다는 것은 그도 인정했다. 행동과 도덕에 대한 아주 일반적이고 보편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최소한의 기준은 물론이고 윤리에 관한 세세한 것들에 대해서도 언급을 피했다. 왜냐하면 행동과 도덕의 표준이나 기준은 시대와 상황에 따라 늘 변하기 때문이다. 마하라지는 오직 변하지 않는 참된 본성만을 다루었다. 만일 자신의 참된 실체를 정확히 이해하고 깨닫는다면 그 나머지 것들은 의미와 중요성을 상실하고 말 것이다. 왜냐하면 참된 모습을 깨달은 이후 사고와 행동은 직접적이고 직관적이며 자발적이지만 그 외의 것들은 이원성에 바탕을 둔 것이기 때문이다. 윤리의 테두리 안에서 먹고 살기에 바쁜 보통 사람들이 마하라지의 이러한 견해를 받아들이기란 지극히 어렵다. 새로운 방문객들은 자신이 생각하기에 아주 중요한 인생 문제의 핵심으로부터 마하라지가 벗어나 있다고 종종 느끼며 오랜 기간 동안 그 말을 들어왔던 사람들도 절대적 입장에서만 말을 하는 마하라지의 견해를 받아들이기가 어려워진다. 그들은 진리와 그 나머지의 현상적인 것들 사이에서 그 두루 양분을 모두 흡수하는 것은 어렵다고 여기는 것이다. 말하자면 사람이 그 자신의 본성에 관하여 확연하다 해서
어찌 사회의 규범적인 도덕, 윤리를 소홀히 할 수 있는가 하고 생각하는 것이다. 그러한 이유로 오랜 기간 모임에 참석했던 한 부인이 핵심을 찌르는 질문을 던졌다. 방문자, 선생님, 만일 어떤 사람이 선생님의 말을 듣고 깨달음을 얻었다고 했을 때 그 사람이 핵무기를 준비해 자기 마음대로 사용한다면 그것이 과연 옳고 정당한 일일까요? 말하지, 당신의 질문은 과거 수백 년 전에도 어떤 문제도 일으킬 필요가 없었습니다. 이 기본적인 사실을 염두에 두고 그 문제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본다면 당신 스스로 답을 얻을 수 있었을 겁니다. 결론은 이렇습니다. 당신의 질문 자체가 잘못된 것입니다. 당신이 말하듯이 깨달은 자가 될 정도로 자신의 참된 본성을 이해하고 받아들였다면 그는 다음과 같은 결론에 이르렀어야 하지 않겠어요? 즉 모든 현상, 또 현상으로서 자기 자신을 포함하여 일체의 감각체들은 꿈속에 있는 것처럼 허상인 그런 의식 속의 개념적 이미지에 불과한 것이라고 말입니다. 이런 진리를 깊게 이해한 사람이 그것을 사용하는 것을 차지하고라도 핵무기를 준비할 생각이나 하겠어요. 그러나 이 대답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한 피상적인 대답이 될 뿐입니다. 먼저 발견해야만 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나와 너, 그리고 그가 누구인지, 이것 혹은 저것을 자유로운 의지와 기분에 따라 하고 있는 자가 과연 누구인지를 찾아내는 것입니다. 당신은 자신을 어떻게 봅니까? 당신은 자신의 몸을 봅니다. 그리고 그것은 자신과 동일시합니다. 그러나 깊은 잠에 빠졌거나 혹은 마취되었을 때는 육체와 자신을 동일시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당신이 자신이라고 여기는 겉모습은 다른 사람들의 관찰에 의해서 그렇게 느껴지듯 의식 속에 떠오르는 것을 감지하고 그렇게 이해하는 것뿐입니다.